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36번째로 신축년설을 맞이하여 소에 관한 흥미로운 10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으신 풍요로운 이때가 점순이네 동물기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실 적절한 시기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유류 중에 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잊어먹곤 하죠. 크고 맑은 눈망울, 느린 걸음걸이, 걸음만큼 느긋한 성격을 가진 소들은 고기와 유제품의 공급원이라는 경제적 역할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그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매우 사회적이며 심지어 지구 어느 곳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추앙받기도 하죠. 이번 편을 보시면 점잖은 거이니 아마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처음으로 길들여져서 가축화된 소는 오록스라는 들소입니다. 약 10,000년 전 터키 남동부에서 인간과 함께 살게 됐죠. 두 번째로 가축화된 친구는 제브라 불리는 아종으로 약 7,000년 전 인도에서 길들여졌습니다. 야생의 오록스가 남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1627년 멸종한 것과는 반대로 제브는 여전히 인도에서 살아가고 있음은 물론 물소, 야크, 그리고 사람이 사육하고 있는 소들에게도 유전자를 남겼습니다. 지역적으로 북쪽의 소들은 오록스의 후손, 상대적으로 남쪽에 살고 있는 소들은 제브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는 무리와 함께 생활하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 한 연구에서 소는 무리 안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서로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체스터 대학의 크리스타 맥레넌 박사는 소의 고립도, 심장 박동수,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암소가 랜덤하게 분쳐준 소보다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는 걸 알아냈죠. 소들은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면 행복해합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사람이 암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특별한 개체로 대하면 그 친구는 1년에 약 240리터의 우유를 더 생산해낼 거랍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더불어 행복도도 올라간다고 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심박수와 코르티솔의 수치가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하답니다. 서양에는 간혹 소를 넘어뜨렸다고 허풍을 치는 사람이 있나봐요.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소를 밀어내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연구하기 시작했죠. 결론은 최소 2,910N이 필요했습니다. 말려와 마리가 필요한 큰 힘이죠. 그러므로 저런 허풍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소를 눕히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기계를 쓰면 돼요. 소는 하루에 10에서 12시간 동안 누워서 지내지만 그중 대부분은 그냥 쉬는 거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친구들은 하루에 대략 4시간밖에 안 자는데 그것도 짧은 쪽잠을 여러 번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면도 취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강, 생산성,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는 같은 초식동물인 말과 달리 서서 잠들지 않아요. 항상 누워서 잠을 잡니다. 힌두교에서 소를 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신이 아니라 생명의 신성한 상징으로서 소를 존중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힌두 문화권에 사는 소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전통 행사에도 참여하죠. 몇몇 지방은 소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가장 엄격한 법률을 가진 곳은 인도 중부의 마디아 프라데시주입니다. 소를 죽이면 7년 동안 목살이를 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소내각을 구성하기까지 했어요. 소는 먹이를 먹고 소화시킬 때 많은 양의 메테인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약 250에서 500리터의 가스를 분사하죠. 소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가스의 양은 다른 대형 초식동물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청난 개체수로 인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18에서 51%를 가축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엔 약 14억 마리의 소가 살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야생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자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지구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란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답니다. 소가 물가에 가는 걸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카우보이들은 소가 아주 훌륭한 수영선수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소를 헤엄치게 만드는 건 방목을 하며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전통적인 목축 방법을 사용하는 카우보이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동하는 경로에 강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벌레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오면 소들은 더위를 식히고 벌레로부터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영을 하곤 합니다. 황소가 빨간색을 보면 돌진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빨간색은 절대로 소들을 화나게 하지 않아요. 사실 소들은 인간 기준으로는 생명이고 심지어 빨간색을 수용할 수 있는 망막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답니다. 투우장이 소에게 빨간색 망토는 칙칙한 노란색으로 보일 뿐이죠. 투우사가 황소를 돌진하게 만드는 건 빨간색 때문이 아니라 망토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아니면 극한촉거림 때문이거나. 흔히 소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엄청 큰 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 그 안에 4개의 공간이 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이 복잡한 소화 시스템은 소가 하루에 먹는 15에서 23kg의 풀을 더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소는 되새김질을 하죠. 풀이라는 게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흡수도 잘 안 돼서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풀을 주식으로 삼고 있으니 저런 복잡한 소화 시스템을 갖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신축년설을 맞이하여 소에 대한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점순이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